안녕하세요. 7월의 둘째 날입니다. 7월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7월이 시작되었고 작년과 다르게 참 덥지 않은 7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장마가 오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계절에 맞게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더 비도 많이 오고 더위도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다이규를 키우다 보면 물 관리가 참 애매해지는, 너무 빨리 굶겨버리면 뜨거워진 여름에 다이규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또 다이규들이 또 뜨거워진 기온에 녹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완전 더우면 단수를 시키면 되는데, 이 날씨가 어정쩡한 이런 7월 둘째 날처럼 날씨가 참 어정쩡한 그런 계절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물을 한 번씩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가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해도 7월, 8월 이 두 달은 다육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너무 물을 빨리 굶겨버리면 이 다육이들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온이 내려갔을 때 물을 주는 게 다육이가 죽는 것보다는 다육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을 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고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물을 주고 나서 2, 3일 지나서 물에 반응을 하는지 꼭 살피셔야 되는데요. 혹시 물을 주었는데도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풀이성이 좀 강한 수연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수연근 같은 이런 품종들, 잎이 얇은 당인 같은 이런 품종들한테는 물을 주고 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간혹 물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굶겨버려서 뿌리가 빠르게 수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화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옆에 있는 데비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브레이브 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잎이 좀 얇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잎이 풀이성이 강한 그런 품종들한테는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도 꼭 잎을 만졌을 때 잎이 단단하지 못하고 잎이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이 다육이들은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을 준 상태고요.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랑말랑한 게 당연한데,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너무 물을 빨리 굶겨버리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기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꼭 2, 3일 후에 반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을 주고 나서도 잎이 통통해지지 않고 잎이 쭈글쭈글 거린다 그러면 바로 재차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잎이 얇은 그런 풀일성이 강한 그런 다육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원종복랑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성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런 다육이들한테도 저는 바로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살펴봤는데 어떤 거예요? 물을 바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방울복랑근 무지도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가을의 서리철화 같은 경우도 물을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초록빛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지면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듯 물을 주고 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물을 주고 나서는 꼭 잎을 만져서 잎이 단단해졌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너무 빨리 굶기면 다육이들이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약을 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을 쳐주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6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살균제를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벌레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비도 적당하게 오고, 그리고 기온이 그렇게 높나지가 높지 않아서 이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수가 적다 보니까 이 약해진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벌레들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벌레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약을 많이 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딱 한 번씩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주고, 그 이후로는 이 살충제나 살균제를 쳐주지 않았는데도 벌레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제 같은 경우는 꼭 쳐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7월 이후부터는 이 약을 치는 게 오히려 더 다육이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을 치기보다는 환기나 건조함이 덜 오게 수분을 조금씩 보충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제와 영양제를 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육이가 성장을 멈출 때는 오히려 영양제가 좋지 않습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도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이 뿌리가 수면기에 들어갔을 때 쳐주면 효과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영양제가 이 성장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뿌리가 수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영양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영양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멈추고요. 이 가을에 9월이 시작되면 다시 쳐주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와 칼슘제는 성장을 할 때 꼭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영양제와 이런 이 병충해 약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혹시 그늘진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살충제와 살균제 같은 경우는 쳐줘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키운다 그러면 오히려 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약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그렇지만 이 화원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 중에 너무 진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한번 물을 줘서 이 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물음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줄기 부분이 검게 변하는지, 아니면 이 생장점 부분에 벌레가 있는지, 특히 깍지벌레가 있을 경우 이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이렇게 나나호큐미니처럼 잎이 바르고 곧게, 그리고 색이 빠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물을 굶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엽이 많이 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다육이들이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면기가 길어질수록 다육이는 깨는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가 늦게 잠에 들어가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은 꼭 말씀드리지만 생수병 500ml 생수병 3분의 1 정도만 주면 큰 문제 없이 다육이가 성장을 합니다. 과도한 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